자, 그런 훌륭한 보도를 더 탐사가 해주셨습니다. 이게 지난번 그 했던 내용하고 많이 이제 연관되는 점이 있어서 새록새록 생각이 나네요. 자, 다음은 민주당 얘기 좀 해봐야 될 건데요. 이놈의 돈봉투 받았다는 명단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아직도. 근데 되려 돈봉투 주고받았던 이정근을 비롯한 검찰이 더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왜냐면 나를 이렇게 손절하면 곤란하지. 내가 입념은 민주당 피바람 불어라고 이정근이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즉 검찰하고 어떠한 형태로 내가 손을 잡았어라고 하는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정근이 10년 동안 3만 건의 녹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3만 건 중에 5천 건을 현재 검찰이 까봤고요. 그 5천 건을 까보는 도중에 말하자면 돈봉투에 관련된 의혹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수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송영길 측 그 대변인에 의하면 3만 건 녹취 안에 송영길이 직접 언급되거나 송영길하고 통화한 내용은 없다는 겁니다. 송영길 있었으면은 벌써 나왔지. 벌써 났지. 지금 내용 다 나왔지. 종편이나 이런 보도 나오는 거 보면 쪼개가지고 그것도 괄호가 되게 많아요. 뭘 줬다는데 뭐 돈이라고 이렇게 그냥 괄호를 치고 해가지고 그래서 어쩌라고 그건 없어. 그냥 단독 달아가지고 뭐 이랬다더라. 그런 거밖에 없어요. 일단 이정근 씨는 기본적으로 수뢰 혐의, 10억 넘는 돈을 받은 수뢰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는 사람이었고 그러던 과정 중에 녹취록 안에서 정치인들과 연관된 기록을 찾아낸 거예요. 이게 작년 12월 달에 1심 선고를 받았는데 원래 뭐 10억 넘는 돈이 주고받으면 최소 25년형부터 시작해갖고 그러니까 가중처벌이 되거든요. 그러면 25년부터 시작해갖고 5년까지 때릴 수가 있는데 3년을 검찰이 때려줬대요. 결국은 이게 폴리바게닝 한 거 아니냐. 가족이 한 거지. 가족이 한 거 아니냐. 대신에 자료 제공하고 협조하기로 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정에서는 그 검사 구형한 것보다 더 많이 줬어요. 웃긴 일이죠. 그러니까 검사가 3년을 때렸는데 판사가 4년 6개월을 때려버렸어요. 죄질이 너무 악질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걸린 게 10억이라서 그렇지 저 자리에 있으면서 어떤 형태로든 돈을 꽤 많이 수뢰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나눠준 거야. 근데 그 나눠준 금액이 9천밖에 안 된다는 거지. 아니 10억을 먹었으면 아무리 지가 중간에 떡고물을 묻힌다고 하더라도 7, 8억은 날리는 게 상도이거든요. 아유, 떡은 자기가 먹고 콩고물 조금 나눠줬네. 그렇지. 분명히 야 우리 떡 원래 있지 않았어? 그랬는데 분명히 입에 떡고물이 묻어있는데 아니야 없었어. 이것만 남았어. 그냥 콩가루라도 집어먹든가. 지금 이 장난을 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엄청난 돈 거래가 있었을 걸로 생각을 해요. 3만 건 안에. 근데 이 3만 건 안에 돈이 오고 간, 받고 주고 한 이 목록을 왜 시원하게 검찰이 아직까지 못 가고 바람만 피우냐는 거야. 송영길이다, 무슨 의원이다, 한 2명 정도 실명이 언급되는 사람이 나오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 거래 내력을 안 까고 있단 말이야. 작년 12월에 선고를 할 정도 되면 조사는 오래전에 끝난 거거든요. 모를 리가 없잖아. 새로운 사건도 아닌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정치 공작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가장 열심히 보도하고 있는 데가 JTBC거든요. JTBC가 이거를 단독을 잘라가지고 내용은 끝도 없어. 그냥 뭐 이랬다더라. 그래서 돈 준 정황이 포착됐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단독인데 왜 이렇게 JTBC가 열심히 할까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에 제가 이 기사를 발견했거든요. 미디어오늘 기사인데 JTBC 이딴 성비위 사건의 갑질까지 조직 문화탓이라고 해서 최근에 비위 행위를 저지른 임직원이 4명입니다. 그리고 중앙일보가 지금 검찰에 걸렸구나. 네, 그래서 JTBC 기자 갑질 의혹이 또 추가로 있고 뭐 한 2명은 또 뭐 몽골에 갔다가 다른
그 여자 기자들 언론사 여기자들을 성추행했고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무튼 계속 JTBC가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 더하기 계속 JTBC에서 단독씩 나와요. 약간 들친 건가? 약간 이상해. 그래서 검찰은 JTBC 안 줬다 이러거든요. 그럼 누가 줬나? 이정근이 줬나? 아무튼 이상해. 이 사건 자체가 자꾸 바람만 피우고 단독만 나오는데 내용은 없어. 그냥 단독이다가 끝이야. 근데 댓글은 막 엉망이지. 이상한 막 계속 그 기사에 막 이름 집어넣고 가로쳐가지고 돈이나 넣어놓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댓글 부대가 엄청 동원돼 갖고 이게 민주당의 굉장히 큰 비리가 뭐 드러난 것처럼 민주당 자체가 다 날아간 것처럼 하고 있는데 몇 번을 말씀드립니다만 수뢰를 한 게 죄인 거지 돈을 준 게 죄일 수 없어요. 왜냐면 돈을 물론 뭔가 청탁을 했다는 건 나쁜 짓이겠지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송영길이 그 당시에 전당대회를 나가고 있었으면 이 사람이 송영길계에서 일을 했을까요? 아니야. 나 이강인인데 이 사람. 인학지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일을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송영길의 당선을 돕기 위해서 이 돈을 줬을 가능성은 나는 100% 없다고 생각해. 근데 뭐 이 돈을 쓴 게 송영길 말고 다른 사람한테 자기 진영에서 자기가 밀었던 낙지계에 있는 사람들을 밀어달라고 이 돈을 썼을 거지. 송영길을 위해서 이 돈을 썼다. 내가 그 돈을 받을 때 송영길 찍어달라고 부탁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벌써 까고 나왔을 거라니까. 근데 이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도 처벌 못하고 이정근만 처벌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 영상으로 찍어놓지 않는 이상 내가 돈 준 거 영상으로 찍고 돈 여기다 줬으니까 이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이 돈을 받아 송영길 찍었다. 이것도 누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무도 돈 몰라. 봉투잖아요. 현금인 거야. 현금으로 줬기 때문에 따라갈 수도 없어. 이거를 갖다가 증빙할 방법도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국회의원이야. 300만 원 받았다라고 지목을 받았어. 아닌데? 그 안에 10만 원짜리 상품권이 있던데? 그럼 어떻게 증명할 거야? 뇌물 영재처럼 봉투 주면서 거기에 무슨 의원님 하고 돈 딱 꺼내가지고 기념사진 딱 이렇게 해갖고 찍어놓고 보세요 내가 이 돈을 이 의원한테 줬습니다 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그 돈을 그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 전달했는지 뭘로 증명할 거냐고. 거기다가 이정근 씨가 했던 말이 진짜로 돈을 준 걸까? 그것도 의심해봐야 돼요. 진짜로 줬을 리도 없잖아. 만약에 진짜로 줬을 수도 있고 안 줬을 수도 있지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아마 증명 못할 걸. 검찰이 그것부터 증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뭐 송영길을 잡거나 민주당 뭐 지도부를 잡고 사실은 그때는 이제 경선 과정이니까 다 동등한 입장 아니야. 당 대표가 되겠다고 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나중에 당 대표가 되긴 됐지만 그 당시 송영길 당 대표는 아니었어요. 똑같은 후보인 거잖아. 그렇죠.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정근이가 송영길 편이 아닌데 자진해갖고 이 송영길도 모르게 내가 이 사람을 너무 개인적으로 그동안 좋게 봤기 때문에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돈 봉투를 돌려서라도 이 사람을 당대표를 만들어야겠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 당대표가 돼가지고 그 자리가 비면 그 자리는 이재명한테 줘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했다는 거야, 이정근이? 그럴 사람이야? 말이 안 되는 거고 일단 뭐 이재명 대표 엮어보려고 언론들이 엄청 열심히 하는데 당시에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도 아니었고 당대표도 아니었고 그냥 경기도지사였어요. 오히려 더 당에 개입할 수 없는 사람. 원래도 아웃사이더인데 도지사 지자체단체장 하고 있는데 당대표가 무슨 상관이야. 연결시킬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이런 무리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언론 플레이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라고 봐지는데.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 하는데 이게 왜 자꾸 그게 녹음 파일이 잘라져가지고 JTBC나 이런 데 계속 나가느냐. 이거 문제 제기해야 되거든요. 장경태 의원이 문제 제기했는데 문제 제기하면 뭐하나 계속 나올 텐데 JTBC 또 나올 거예요. 제가 볼 때. 결과적으로 이게 또 하나의 그 대장동에서 지금 혼자서 모든 죄를 만들어내고 있는 누구냐 갑자기 이정근 아니 응? 대장동 사건에 유동규? 유동규가
역할을 이정근한테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근데 유동규는 더 말이 안 되지. 유동규는 더 말이 안 되는 더 말이 안 거지만 돼, 유동규. 이정근도 해보다 보면 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나온다니까. 뭔가 돈 봉투를 뿌렸을 목적이 뭐 그걸 잘했네 못했네 떠나갖고 송영길이나 이재명을 위해서 뿌렸다고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억측인 거지. 그래서 대놓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 기회에 제대로 된 개혁해야 된다. 윤리 규정 강화하고 기회죠 기회. 예, 권리당원 강화 새 기준 마련한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걸 갖다가 SBS가 나서 독재다 뭐 어쩌고 팬덤 정치 조장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얘기해봐야 안 맥힙니다. 네, 다음 주부터 시작할 민주당 당무감사 평가 기준표에 따르면 당원 배가 활동 항목의 평가 기준이 구체화됐습니다. 당비 약정 독려, 또 입당 원서 접수, 현장 캠페인 진행 등 당원 배가 활동을 실질적으로 했는지 자세히 평가하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권리당원 수를 늘려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또 돈봉투 사건 재발 방지 대책으로 대의원 영향력 축소를 고려한 겁니다. 근데 당연히 만약에 민주당 의원이거나 민주당 소속이라면 당원 배가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면은 더 이상민 같은 놈이 그러잖아. 점수 많이 1,000원짜리 나오면 뭔 필요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얘기하잖아. 이상민이 아니고 이상민 거? 김종민. 김종민이었어. 아무튼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해야지 당이 더 많아지죠. 사람 뭐 현장 입당 원서 접수, 현장 캠페인 진행, 당원 배가 활동 이런 거 했는지 안 했는지 평가하겠다. 당연한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여기 한 비명계 중진 의원은 누구야 도대체? 한 비명계 중진 의원이. 대의원 비중을 줄이는 것은 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정당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결국 강성 지지층의 영향을 늘리는 거 아니냐. 아니 당에 더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이 많으면 당이 당원들 좋은 모아갖고 거지. 하는 게 당인 거지. 그럼 당원들 없앨래? 당원 없으면 국회의원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원들보다는 대의원 비중이 높은 게 낫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게 역행하는 거야. 대의원 비중이 있는 게 역행하는 거지 사실. 국진도 대의원이 없잖아. 아이고 참 답답한 소리를 하고 앉아있다 진짜. 아무튼 근데 송영길 대표는 와야 될 거예요. 아니 오긴 오는데 지금 있는 상황이면 언론 프레임을 뒤집어 씌울 것 같으니까 지금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자기 입장 발표를 먼저 해갖고 반격할 만한 여지를 만들어 놓고 그때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맞는 수준이고요. 오면 앞뒤 뭐 따지지도 않고 또 바로 소환하고 거기 대하고 구속영장 친다고 또 언론 프레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겠지 안 오면. 그래서 안 오면 또 이재명 시키기 위해서 안 오고 그게 이재명은 뭔 상관이 있냐고. 아니, 근데 일단 빨리 오셔가지고 아무튼 이거는 뭐 얘기를 하시고 강력하게 명단 까고요. 이정근 관련된 계좌 내력들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제가 몇 번 의혹을 얘기했지만 이게 본동투 90개가 실제적으로 2021년 전당대회 용으로만 쓰인 게 아닐 거라고 난 생각해요. 그 이전부터 그 이후부터 조직 관리를 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사조직 관리를 하기 위해서 대의원들이나 의원들한테 돈들을 계속해서 줬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매수 이런 게 아닌 것 같아는. 그거를 2021년 국간에서 딱 따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 받은 놈 명단 까면 그거부터 제일 시원하잖아. 근데 뭐 명단이 한 5개 정도 돌아다닌다고 해요. 근데 저는 5개 다 못 받아봤고 2개만 받는데 다 달라. 거기 있는 조금씩 다른데 의심받는 의원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막 친명계 의원이 껴있는 경우도 있고 별 희한한 명단은 가짜 명단들을 많이 맞아서 돌리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봉투잖아. 송금한 내력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도 제가 300만 원 보냈습니다 그러면 언제? 라고 하지만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 유동규처럼. 지금 유동규가 CCTV 때문에 그런 거 불가능하잖아. 네가 CCTV 뚫고 나로 와서 만나고 간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CCTV가 가짜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말도 안 얘들이 되는 제정신이 아닌데
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제일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거는 이 사람은 납치개고요. 수뢰를 해서 돈을 받아 처먹은 정치범이고요. 뇌물범이고요. 이낙연계이기 때문에 송영길을 돕기 위해서 본동투를 돌렸을 거다라고 하는 언론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자꾸 이걸 송영길을 엮으면서 하는 게 그 주장인 거거든. 그래서 그거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이정근 개인의 일탈인 거다. 뭐 당에서 자기를 뭐라 그러나 손절을 하려고 그래서 나 태도를 바꿨대. 유동규는 인간적으로 태도를 바꿨잖아. 근데 얘는 당이 서운해갖고 태도를 바꿔서 자기가 입을 막 열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거든. 입을 열면 열수록 네가 만난 사람은 다 낙지개일 거니까 낙지만 잡아 조지는 그런 역풍을 맞을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단이 있으면 공개하면 되는데 저는 이 사람의 이 말 자체가 민주당에서 나를 손절하려고 해서 내가 입을 열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 자체가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진실되지 못한 정치인의 길을 걸어왔나,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 사기꾼의 길을 걸어왔나를 그대로 자백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왜냐하면 말은 정철승 변호사가 한 겁니다. 세계일보에다가. 네.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가 정치를 하려고 할 때 왜 하냐고 물어봤을 때 본인 나름의 철학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제가 정치 길에 들어섰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올바른 거지. 아니, 민주당에서 잘해주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내가 정치인이 됐지라고 얘기하는 건 저 새끼는 절대 정치인 시키면 안 되겠는데? 라는 말, 누가 들어도 그런 얘기로 들리잖아요. 이 사람의 정치 역사의 일생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어이가 없어.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나한테 잘 못해줘가지고 내가 이 나라를 팔아먹으려고요. 라는 게 여러분 논리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나라가 지랄 맞아가지고요. 내가 이 나라 아주 팔아먹으려고 버릴 거예요. 나한테 못 대해줬으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방배서초 이쪽에서 4번을 출마를 하고 정치 비용을 쓰고 지금까지 고배를 마신 사람이긴 합니다만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해갖고 돈을 벌어서 그만큼의 비용을 전환했는지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정치를 계속 하면서도 사람들이 그 얘기 하거든요. 당선되지 않으면 그냥 백수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계에 오래 있었으면서 선수를 하나도 못 쌓았다? 그러면 진짜 집이 원래 부자가 아닌 이상 있던 재산 다 팔아먹는 게 원래 그 길이라고 그러거든요. 후원회장이 이낙연이니까 이낙연이 후원을 해줬나 보죠. 그